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먼저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책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 그리고 자신의 문해력 수준에 맞춰 책을 선정하라. 그리고 짬 시간 독서를 하라. 먼저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리 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평생을 살 수 있다. 우리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죠. 책을 읽는 목적은 지식 축적과 인생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독서 전과 후에 지식 축적이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바로 독서법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서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난 전과 후가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서법은 연장인데 다양한 독서법을 우리 공부하고 훈련하여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독서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책에 대한 바른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책 읽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독서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다라는 것, 독서를 통해 탁월함을 추구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자부심은 독서에 더욱 매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책을 읽어도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책이 우리 인생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줄 수가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진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해력 수준에 맞춰 책을 선정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 남들이 소개해주는 그 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거워하는, 즐길 수 있는 책, 나의 문해력 수준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완독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책 읽는 것도 포기하기가 쉽죠. 그러나 좀 쉽고 재밌는 책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완독을 하게 되면, 한 권 완독을 했다. 그리고 두 권 완독하고, 세 권 완독하고, 이런 재미들이 쌓여가면 계속해서 더 나은, 더 어려운 책들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짬 시간 독서를 하는 것인데, 책 읽기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빼고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대신 늘 책 한 권을 늘 들고 다니는 습관 필요하고요. 매일 1시간 이상 두세 달 꾸준히 우리 독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습관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갈 때에도 책을 보고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책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가 있고 책을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또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짬 시간들을 계속해서 활용한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가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독서법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책을 다독을 하라. 그리고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라. 숙독하라. 사고가 독서를 주도하게 하라. 효과적인 독서 기술을 배우라. 이렇게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독하라. 다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서 많은 양이 쌓일 때 어, 높은 질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인계점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물이 99도에까지는 액체로 남아있지만 바로 100도가 되었을 때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독서량이 일정한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의 그 관점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독을 위해서
몰입 독서법, 상상 독서법, 포인트 독서법 이런 여러 가지 독서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100권 정도 읽어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쉽진 않지만, 그리고 50권, 아니면 최소한 10권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독서, 한 주제에 대한 책들이 10권, 50권, 100권 이렇게 쌓여가면 하나의 임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돌파하게 되고 한 주제에 대한 시각들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 안에 여러 독서법에 대한 간단간단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독하라. 그리고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라. 속독은 정독 중심의 책 읽기에 부족하기 쉬운 균형을 잡아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독하게 되면 조금 책을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많은 분야의 책들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독을 통해서 하나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정독은 이것저것 빨리 읽다가 보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는 속독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떤 속독과 정독을 이렇게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독서라면 좀 속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영성을 위한 거라면 좀 정독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숙독하라. 숙독은 정독의 단계를 초월하여서 한 권을 완전하게 마스터하는 독서입니다. 매우 정밀하게 책을 읽고 또 완벽하게 읽고 또 숙달해서 그 분야에서 도통하게 되는 독서법인데, 한 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독서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이는 책을 읽는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숙독을 통해서 깊이 읽어야 우리의 사유의 샘물도 깊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가 독서를 주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한 사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독서가 우리 사고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독서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을 먼저 읽을 때 먼저 독서가 우리 사고를 주도하게 해야 하죠. 이 책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의 생각들을 우리가 100%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책 안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사고가 독서를 주도하는 이 세계관적 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책들을 읽을 때 이 책은 어떤 세계관에 기초해서 작성되어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이 책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계관적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우리 독서를 주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